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이고, 제가 어제는 공개 동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가입하셔서 들으시는 회원 전용 동영상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냥 공개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뭐 제목으로 뭐 약식으로 보충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제 우리가 보충 개념은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보충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가끔씩 이런 형태, 저런 형태의 보충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대사증후군 뭐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사증후군에서 그 초기에 7번, 8번 뭐 하여튼 그 근처에 어디서 보충을 설명을 해놨을 텐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보충은 되게 헤비하게 들어간 거죠. 되게 세게 들어간 게 대장에 걸 소장으로 끌고 오고, 또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또 가슴에 올리고, 뭐 이렇게 왼팔에 더 차고 막,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약식,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 보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폐가 문제가 생기면서 또 폐에 의해서 소장이 기능이 약해지고, 또 소장의 힘이 떨어지면서 대장이 세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 대장이 세지면서 대장으로 피나 가스가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앞쪽 소장 쪽으로 끌고, 피나 가스를 소장 쪽으로 끌고 와서 이 앞쪽 배 부분을, 그 위장부터 시작해서 배 부분을 든든하게, 그러니까 힘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가 든든하고 힘이 있어야 사람이 기력이 있어요. 우리가 저런 말 하죠. 배가 너무 고프면 사람이 한 걸음도 걷지 못하겠다. 힘이 없어서 이런 말 하죠. 그죠? 배가 단단하고, 배가 든든하고, 뭐 단단한 건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배가 든든하고, 뭐 이렇게, 뭐 배가 불룩하더라도 배가 든든할 때, 그게 더 안정적인 겁니다. 사실 더 안정적인 거고, 배가 너무 홀쭉하고, 아랫배가 볼록하고, 윗배는 쑥 꺼지고, 이건 좀 안 좋은 거고, 그죠? 그래, 하여튼, 자기가 배 모양이 뭐 아랫배로 너무 치우쳐 있다. 윗배가 꺼져 버렸다. 윗배가 꺼지고 아랫배가 부르르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이래 뭐 벨트를 재는데 벨트가 꽉 끼인다. 뭐 아랫배가 튀어나오니까 벨트가 꽉 끼일 거 아니에요. 바지가 좀 조여드는 느낌이 든다. 아랫배가 홀쭉하면 바지가 헐렁헐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랫배가 나오는 거는 좋은 현상 아닙니다. 그죠? 윗배 쪽이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윗배를 살리기 위해서 뭐 수건을 대보기도 하고, 또 보충을 할 때 윗배 쪽으로 가로로 이렇게 더 많이 올렸죠. 윗배 뭐 2kg, 가운데 배 1.5kg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윗배 1.5kg, 가운데 배 1kg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충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이제 헤비하게 들어갈 거냐, 뭐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들어갈 거냐, 혹은 중간 정도 방법으로 써볼 거냐. 무조건 뭐 풀 세팅해서 이렇게 완전히 헤비하게만 하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냥 헤비하게 할 때는 헤비하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또 한 번씩 하고 싶다 할 때는 중간 강도로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충분하다 싶으면 약식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약식으로 이렇게 보충을 해보면 또 몸이 조금 더 안정감이 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체했을 때나 이럴 때도 이렇게 보충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체기가 있을 때 보충을 잘 하시면, 그 보충을 잘 하시려면 이제 뭐 왼쪽 다리에 얼마나, 뭐 왼쪽 다리도 추가로 뭐 한 250이나 이런 걸 더 차볼 수도 있고, 자기가 차고 있는 데다가 조금 더 차볼 수도 있고, 배도 이렇게 윗배, 가운데 배 이렇게 가로로도 올리고, 오른발이 뒷발인 사람은 오른쪽 배에 조금 더 올리면 또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또 저희 아내처럼 왼발이 뒷발인 사람은 왼쪽 배에 하고 오른쪽 배 둘 다 올리는데, 왼쪽 배에 조금 더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왼쪽 배에 500을 올리면 오른쪽 배에 250, 세로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또 필요하시면 오른쪽 윗배 혹은 중환열 이런 쪽으로 그냥 250이나 500짜리 이렇게 반 접어서 그 위에다가 2kg나 1.5kg 위에다가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또 올려 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윗배에 뭐, 예를 들어서 가로로 이렇게 올렸다, 누워서. 그러면 또 중간에 또 중간배에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때 중안열을 찾아서 이렇게 올려보든가 아니면 오른쪽 배에다가 이렇게 또 중안열이나 오른쪽 윗배,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자, 이거는 셀카 모드라서 여러분 또 오른쪽 왼쪽이 반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셀피 모드라서 제가 이 부분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누군가 나를 촬영을 해주면 여러분들 오른손 왼손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제가 직접 동영상을 제작을 하면 오른손 왼손이 뒤바뀌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 환경,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동영상을 찍을 때는 거의 오른쪽 왼쪽이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손이 오른손이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손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배에만 올리는 거 아니죠. 가슴에도 이렇게 횡격막하고 이렇게 가슴에도 명치 위하고 또 혹은 이 위쪽에도 이렇게 좀 올리면, 배에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피가 배에 붙들려서 이게 상체 쪽으로 못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배에 올리는 중량만큼 가슴에도 올려주든가, 원래 가슴에 조금 더 올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배보다 가슴의 중량을 더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에 뭐 1.5kg, 윗배에 1.5kg, 가운데 배에 1kg 이랬었다. 그러면 합이 2.5잖아요. 거기다가 중완혈이나 오른쪽 윗배에 또 뭐 250이나 500을 올렸으면, 한 개만 500을 한 개 올렸다 그러면 또 500g이 올라가야 되는 거면 3kg가 되잖아요. 3kg. 그럼 가슴에도 최소한 3kg가 돼야 돼요. 가로로 이렇게 하나 올려야 되고, 2kg 하나 올리고, 왼쪽 가슴에도 뭐 한 1kg 올리고, 또 이 기관지열에도 이렇게 한 500이나 이렇게 1kg 정도 올리고, 또 왼손에도 더 차야 되죠. 왼손에도 필요에 따라서 뭐 250이나 500이나 많게는 1kg, 더 많게는 1.5kg, 뭐 더 차야 좋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충을 하실 때 이 왼팔에 만약에 500g을 찼는데, 추가로 찼을 때, 그죠? 자기가 차고 있는 중량 외에 500g을 더 찼다, 보충을 할 때. 근데 왼팔이 되게 불편하다고 느낀다. 이거는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왼팔이 되게 불편하게 느낀다 싶을 때, 왼손 중량을 오히려 올려 차버려야 돼요. 500이 아니고 1kg 정도나 이렇게 차버리면 그 왼팔이 막 무겁고, 왼팔이 이게 피가 부족할 때 왼팔이 무겁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왼팔에 피가 많을 때는 왼팔이 답답해지는 게, 이게 그냥 진짜 무거워서 답답해지는 그런 경우가 진짜 무거운 거, 피가 많은 경우고, 오히려 왼팔이 막 약간 아프기도 하고, 막 이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부분이 막 이렇게 하여튼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때는 이게 왼팔에 피가 부족한 현상이 있을 때예요. 그럴 때는 500이 아니라 오히려 1kg로 올려 차버리면,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면 우리 왼팔이 부드러워져 버리면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험이나 저희 아내나 이렇게 제가 경험을 봤을 때, 왼팔에 피가 부족할 때 오히려 이게 막 하여튼 무겁다고 느껴요. 부족한데 왜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00을 채워놨는데 막 무거워서 팔이 안 들린다. 이건 피가 부족하니까 팔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1kg를 차면 피가 쑥 들어가 버리면, 팔 쪽으로 피가 쑥 들어가 버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은 곧 피거든요. 피가 부족하니까 팔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 요런 세밀한 걸 여러분들 좀 다뤄드리는 건데, 분명히 이런 경험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왼팔을 찼는데 되게 무겁게 느꼈는데, 평소에 어제까지만 해도 별로 안 무거웠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되게 무겁게 느껴진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막 다리 조작을 많이 해서 오른쪽 가슴으로 피가 많이 올라왔다.
왼팔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 오른쪽 가슴으로 피가 많이 올라오니까 왼쪽 가슴 쪽, 왼쪽 팔 쪽으로 피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왼손에 찬 모래주머니가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해버리면, 아, 이게 무거우니까 내가 이 중량을 좀 줄이든가 벗어야 되겠다, 이런 오류를,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왼팔 운동을 더 강하게 해주고 다리 조작을 좀 멈춰주고 하면, 다리 조작을 멈추면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오는 피가 적어지고, 왼팔 운동을 막 하면 오른쪽 가슴에 있는 피가 왼쪽으로 와서 왼팔로 피가 들어오면 이제 왼팔이 무겁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제 운동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운동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왼팔 운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이럴 때 누워 있어야 되겠다, 어떤 자기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누워 있어야 되겠다, 보충, 뭐 강한 보충을 하든 중간 보충, 중간 보충도 있습니다. 그냥 약식으로. 그러니까 뭐 강한 보충할 때는 뭐 윗배에 2kg 올리고 가운데배에 1.5kg 올리고, 이게 강한 보충. 뭐 중간 보충은 이제 좀 중량을 다운 시키는 거죠. 윗배에 뭐 1.5, 가운데배에 1kg 이래 할 수도 있고, 윗배에 1kg, 가운데배에 500g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슴 쪽에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럴 때 이제 보충할 때 왼팔이 되게 무겁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왼팔의 모래주머니를 손목에다가 차는 게 중요합니다. 손목에다 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찾는데도 부족하다면 손에다가 250이나 500g을 쓱 잡아보세요. 손에다가, 손바닥 위에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 무거운 느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면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보충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보충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충을 해보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질 때 잘 적용을 하면 기분이, 컨디션이 올라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체했을 때 보충을 하면 풀려버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체기가 풀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한테 알려드리기는 참 곤란한 거예요. 이게 뭐 보충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모르고 적정 영양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기는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 계속 봐오셨고, 또 이렇게 회원 가입하셔서 이렇게 또 열심히 연구하시면서 보고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뭐 알려드리기는 합니다. 알려드리기는 하고, 조금 적극성을 떼어야 될 필요성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경험이 없어서 잘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덕산 쪽으로, 그러니까 충청도 덕산 쪽, 덕산 소망교회 쪽으로 이렇게 모임에 한번 가보시면, 그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오시면 이렇게 보충을 해주거든요. 그럼 무조건 보충을 합니다. 보충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보충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면 또 자신감이 생기고, 또 거기서 또 계속 하시는 장로님, 원장로님하고 이권사님 계신데, 그쪽에 또 이렇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저는 요즘 이렇게 덕산에 매주 가지를 못합니다. 매주 가지를 못해서. 근데 하여튼 모임은 매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냥 무조건 가시면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 전에 한 10시 한 50분 전까지는 도착하셔서 그렇게 모임에 참석하시고, 예배 끝나면 간단하게 대화 나누시다가 모임을 또 실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가져보시고, 오늘은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또 보충으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충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을 때 누워서 빨리 회복시키는 어떤, 우리가 가진 아주 좋은 무기 중에 하나예요.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예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빨리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 하여튼 우리가 이제 망가진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고, 또 이게 또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인지를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다리 조작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 없고, 그죠? 왼팔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 없고, 왼팔 운동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팽창 문제에 걸리고 이러면 왼팔 운동을 많이 못하고, 내 몸에 맞춰서 시시각각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냥 동영상을 올리면서 한번 이 부분은 좀 머리 쪽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구하는 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머리 쪽은 항상 좀 걱정이 돼요. 사실 두려워요. 저는 그냥 제 몸이니까 그냥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잘못해서 머리가 막 아프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게 몸이 회복되면서요, 머리에 피가 상당히 부족해져 있는, 머리에서 피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혈액의 상한선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게 창자나 다리 쪽으로, 대장 쪽으로 피가 끌려가서 머리에 지금 뇌에 피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리 조작을 하고 순방향 운동을 하고 보충을 하고, 또 우리가 오른쪽 머리 이렇게 눌러주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머리로 피가 오랫동안 안 올라갔다. 특히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른쪽, 그죠? 오른쪽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계신 분 있는지,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요. 제가 지난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어제 동영상 말고 지난 시간 동영상에서 오른쪽 머리에 피가 안 올라오는 이유와 왼쪽 머리에 피가 안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오른쪽 머리 안 올라오는 거, 오른쪽 폐가 처져서 혈액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폐가 처지면서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있고, 왼쪽에서는 폐가 좀 작아져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폐가 규정치보다 작아져 있으니까 이게 피가 붙들려요.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서 왼쪽으로 못 올라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왼쪽보다는 오른쪽 머리 쪽으로 문제가 더 큰 걸로 전반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물론 왼손잡이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자, 오른쪽 폐가 처져 있으니까 오른쪽 어깨도 좁고, 어깨뼈도 좁고,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조작을 하게 되면 창자 쪽으로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창자로 올라오면서 창자가 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적당히 해주면 이게 보충 효과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다리가 이렇게 어긋난 데서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하면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창자로 올라와서 소장이 힘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힘을 내기 시작하면 소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대장에 있는 피와 가스를 소장 쪽으로 좀 끌고 오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리 조작을 계속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되죠. 그죠? 또 왼팔 운동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리 조작을 안 해도 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다리 조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5세트, 6세트 정도는 해주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5세트만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자기가 왼팔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7세트, 8세트 해도 되고 10세트 해도 됩니다. 저는 뭐 엄청나게 많이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루에 뭐 30세트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팔 운동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나요? 그래 하여튼 다리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소장 쪽으로 올라오던 피가, 그러니까 또 소장이 또 이렇게 원활하게 좀
운동성이 생기면, 힘을 내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피가 또 상체 쪽으로 올라오는데 오른쪽으로 올라오잖아요. 오른쪽 가슴 쪽으로 올라오죠. 오른쪽 팔과 오른쪽 가슴, 오른쪽 등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오른쪽 가슴 쪽으로 올라오는 피를 두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왼쪽으로, 왼쪽 팔로, 하나는 오른쪽 머리로 올려줘야 됩니다. 오른쪽 머리로는 뭐 오른팔 우리가 위로 드는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른쪽 머리를 앙앙앙 앙앙앙, 자, 이 앙앙앙이라는 게 턱에다가 힘을 주라는 거죠. 이마를 누르고 턱에다 힘을 주면 이 가슴에 있는 피가 이마까지 쭉 올라가는 겁니다. 또 옆머리 앙앙앙, 이게 오른쪽 옆머리, 이 목비근 쪽으로도 피가 앙앙앙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라고 지금 머리에 누르고 앙앙, 이 아래 턱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턱 관절에다가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다가, 이 목에다가 힘을 주면서, 그러니까 소리는 그냥 제가 의성적으로 그냥 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낼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르면서, 그죠? 근데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왼쪽 머리에다가 머리주머니를 조금 차고 모자를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차본 적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또 안 차보고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자에는 뭘 안 차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다른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에서 창자를 거쳐서 오른쪽 가슴에 올라온 피를 오른쪽 머리와 왼쪽 가슴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왼쪽 팔 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 정도 비율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가슴, 왼쪽 팔로 한 80%, 한 7, 80% 보내주고, 오른쪽 머리 쪽으로 한 20%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근데 모든 사람들이 머리 상태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뭐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예전에 뇌졸중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뇌출혈이 있었던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8대 2 정도로 왼쪽 가슴, 왼쪽 팔 쪽으로 한 80을 보내면 오른쪽 머리로도 좀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10 정도는 보내줘야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면 5라도 오른쪽 머리로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 머리는 좀 오른쪽 팔을 든다든가 오른쪽 머리를 직접 눌러주면서 앙앙 하면서 바람을 불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왼쪽은 힘을 주면 이게 작아져 있던 폐가 이렇게 커지면 부드러워지거든요.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생깁니다. 근데 무조건 오른쪽만 눌러야 되냐? 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왼쪽 머리가 아프고, 어떤 왼쪽을 눌러서 왼쪽 머리를 이렇게 눌러서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왠가 하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심각한 거지 왼쪽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정도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왼쪽 머리도 가끔씩 뭐 오른쪽 머리 5번 하면 왼쪽 머리도 한 번 정도는 눌러줄 때가 좋다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왼쪽 머리도 피로가 뭐 전혀 머리가 안 아프다 그러면 약간 왼팔 운동으로 이게 저처럼 하고, 저는 왼쪽 머리는 거의 잘 안 눌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오른쪽 머리만 공략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오른쪽 얼굴이 좀 작고 목도요 약간 왼쪽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딱 이게 머리에서 두개골에서 이렇게 일자로 착 이렇게 내리는데, 오른쪽은 약간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처지면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왼쪽은 뭔가 두개골하고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약간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많이 오른쪽 어깨에 들면서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지면,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여지면 오른쪽 목에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자꾸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는데, 오늘, 자, 이 동영상 머리에 관련 동영상이니까 조금 신중하게 들으시고,
한 번만 들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 또 원리를 설명할 때 또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 2번, 3번 이렇게 들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지식이지만 지식으로 이렇게 가득하면, 충만해 있으면, 뭐 교회용어로 뭐 성령 충만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지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귀한 도구 역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면, 문제가 뭐지? 문제가 뭐지? 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문제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구한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간절히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또 체했을까요? 기왕 체했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보충을 할까요? 운동을 할까요? 제가 안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전신 운동을 안 했나요? 혹은 뒤로 뛰기를 안 했나요? 물병 들기를 안 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왼팔 운동이 부족했나요?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점들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경험하니까, 저희 아내도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걸 옆에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쪽을 제가 이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다리 조작을 제가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봐야 되니까 해본 거예요. 다리 조작 여러분한테 5세트, 6세트 하세요 이러놓고는 저는 막 20세트, 30세트씩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른쪽 가슴으로 피가 너무 올라오고, 또 왼쪽 팔에 운동을 막 해야 되고, 막 심지어 잘 때 막 2kg까지 차고 자기도 하고, 1.5를 더 왼손에다 더 차고 자기도 해야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올라오니까요, 오른쪽으로 너무 올라오니까 이 왼쪽으로는 어떻게 해도 팔로 뭐 모래주머니를 채운다든가 운동을 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오른쪽까지 올라왔던 피가 오른쪽 머리로 못 올라가는 그런 느낌. 이게 오른쪽 머리 뇌혈관이 얼굴 쪽, 머리 쪽 이 뇌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걸 느꼈고, 제가 초창기에 대학교 다닐 때 처음에 내가 몸이 무너졌을 때 오른쪽 머리에 있던 피, 뭔가가 이 속에 오른쪽 머리에 있던 어떤 액체, 피겠죠, 그죠? 피가 밑으로 쑥 빠져버린 느낌. 한번 쑥 빠졌는데,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느끼기는 느꼈어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데, 이게 거의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그런 느낌, 야, 나 큰일 났다. 오른쪽 머리에서 피가 쑥 빠져버렸어요. 그 폐가 처지면서 그래야 되는 건지. 이거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 그러니까 몸은 아프죠. 근데 머리 때문에 어떻게 되면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그냥 비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 심하게 들어서, 이제 첫날은 굉장히 심하게 들고, 이틀, 3일 지나면서 이게 조정이 되면서, 머리 쪽에서 이제 또 살려고 또 저것끼리 막 적응을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비었다라는 느낌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다시 올라왔을까요? 그냥 왼쪽 머리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그냥 조정을 일으켜버렸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정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머리에 있어야 될 피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았어요.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구하시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약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건데, 하여튼 왼쪽 머리는 왼팔 운동과 왼손에 차는 누워서 모래주머니 중량이나 이런 걸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오른쪽 머리는 적극적으로 좀 올려줘야 돼요. 오른쪽 어깨도 좀 들고 있고, 오른쪽 어깨 자꾸 들고 있으면, 왼팔에 힘주고 오른쪽 어깨 들고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가만 들고만 있는 것보다는 툭툭 쳐주면서 바람을 불어준다든가, 혹은 머리를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제자리, 왼쪽으로 갔다가 제자리, 따라해 보세요. 왼쪽으로 갔다가 제자리,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오른쪽 머리로 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느껴지거든요. 저는 느껴지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제가, 왜냐하면 제가 한 2주인가 3주 전에 갑자기 다리 조작을 많이 했는데, 왼팔 운동을 많이 해도 막 누워있는데 막 그 기침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기침이 자꾸 올라오고, 여기 편도가 붓는 느낌이 막 올라와요. 이게 오른쪽으로 피가 올라왔는데, 머리 쪽으로, 머리까지 못 올라가니까 이 편도가 막 기관지인지 편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쪽으로,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목 쪽으로 올라오는 어떤 관, 이런 것들이 막 쪼여드는 느낌. 이게 압박을 밑에서 위로 막 밀어 올리는데, 이게 뇌혈관, 얼굴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막 그냥 탱탱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기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왼팔 운동 해도 이게 낮에 운동을 막 하고 있으면 기침이 멈춰요. 근데 자리에만 누우면 또 기침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제가 했던 방법들 한 2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에, 여러분들이 똑바로 누워 있을 때도 있고, 왼쪽으로 누워 있을 수 있죠. 왼쪽으로 주로 많이 눕는데, 오른손잡이들은 왼쪽으로 주로 많이 눕게 되는데, 똑바로 눕기도 하고, 똑바로 누울 때는 보충을 하고, 왼쪽으로 누우면 보충이 안 되죠. 대신에 왼쪽으로 누울 때 베개를 베고 눕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베개를 베고 눕느냐, 안 베고 눕느냐, 이 차이가 또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베개를 베는 게 옳습니다. 베개를 베는 게, 왼쪽으로 누울 때 베개를 베는 게 옳은데,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왼쪽으로 새우잠 자듯이 누웠습니다. 왼쪽에 베개를 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워서 왼쪽으로 베개를 베고 있으면 왼쪽 머리에 압박이 가잖아요. 그러면 왼쪽 목으로는 피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근데 왼쪽으로 베개를 베고 있으면 오른쪽 목과 오른쪽 머리에는 전혀 힘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왼쪽 귀 이쪽으로, 왼쪽 머리 쪽으로 베개를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누르고 있다는 거는 압력이고 힘이잖아요. 힘이 가는 쪽으로 피가 간다. 우리가 이게 회복 원리잖아요. 힘이 가는 쪽으로 피가 가고, 피가 가는 쪽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쪽으로 가스가 오진 않겠죠. 피가 오는데 그건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하고 다리는 왼쪽으로 누우면 좋은 거예요. 근데 머리는 베개를 베고 왼쪽으로 누워버리면 좋은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오른쪽 머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오른쪽 머리는 힘이 안 오니까, 왼쪽으로 베개를 베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있으니까 왼쪽 목과 왼쪽 머리로만 힘이 가니까, 원래 오른쪽 머리로 피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물론 왼쪽도 피가 부족해서 왼쪽으로 도움이 되긴 되는데, 우리가 오른쪽에 문제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다가 옆에 있는 머리쪽,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옛날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침이 안 났으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기침이 난 한 3일 정도 고생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야,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잘못하면 이 기관지염이나 이런 거 오겠다 싶어서, 편도선염이나 이런 게 오겠다 싶어서, 옆에 모래주머니가 하나 있길래, 그때 500짜리 모래주머니 있어요. 500짜리 모래주머니, 이거는 250짜리입니다. 베개를 이렇게 베고 누웠어요. 오른쪽 머리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귀 약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기침이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팽팽하던 그 느낌이 살 풀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500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500을 올리냐, 250을 올리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무조건 500을 올리세요,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네. 잠깐 올릴 때는 1kg를 올려봐도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리를 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머리 안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머리 아프면 멈춰야 돼요. 멈추든가 가벼운 중량으로 이렇게 하든가. 250도 부담스러우면 우리 작은 모래주머니 100g이나 150g 정도 있으면 여기 귀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보면 살짝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다가 정이 안 내면 내려야 됩니다. 내리고 다시 똑바로 눕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거 머리 쪽은 저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도 두려워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고. 근데 이거
저희 아내도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저와 저희 아내한테 검증이 된 거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누워있으면, 하여튼 편해서 잠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500, 어떤 날은 250 이렇게, 왼쪽으로 베개를 대고, 왼쪽 머리로 베개를 대고, 오른쪽 옆머리에다가,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오른쪽, 왼쪽 반대입니다. 오른쪽 옆머리에다가 이렇게 베개가 아니고 모래주머니 이렇게 가로로,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편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가 또 편해서 잠이 들잖아요. 또 자다가 뒤척거리가 똑바로 딱 눕잖아요. 또 기침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왼쪽으로 누워서, 근데 계속 왼쪽으로 누워있으니까 왼팔이 저리고 막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누우면 또 기침이 나니까 이것도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져요. 예,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내가 이 기관지, 폐에서 올라오는 피, 이게 머리 쪽으로 잘 못 올라오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도움이 되긴 됐습니다. 이제 이 손가락 두 개를 이 아랫니빨, 아래턱에 있는 아랫니빨 위에다가 살포시 얹으세요. 왼손을 얹으세요. 왼손을. 이렇게. 이빨 위에. 그리고 이 손가락은 밑으로 내리면서 턱을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 손가락 아픕니다. 적당한 힘으로. 자, 정확하게 배우세요. 자, 나이가 먹으면 턱이 약해져요. 그죠? 저작 활동, 이빨 다 빠지고 하면 저작 활동이 없어지면 턱이 약해지면서 턱을 안 사용하면 잇몸으로 들어오는 피가 부족해지면서 잇몸이 다 내려앉습니다. 잇몸이 다 내려앉고, 또 폐가 처지고 이래 돼도 이게 비대칭이 있어도 잇몸으로 피가 잘 공급이 안 돼서 점점 잇몸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좀 땡땡하게 굳어있던 편도나 기관지 쪽이 약간 풀리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도움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턱 관절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 있죠. 이거 앞에서 미는 것도 있고, 밑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게 밑에서 위로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빨을, 이것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한 번 할 때 한 15번 해갖고 많이 했습니다. 그날 한 100번 정도. 100번, 이게 한 7, 8번 했어요. 7, 8번 하면 15번 하면 한 105번 되잖아요. 5, 7, 35니까. 한 7, 8번 했다는 거예요. 15번씩. 그래 하니까. 근데 이거 턱관절을 강화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도움되고, 이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빨을 자기 손으로 하는데 뭐 더럽습니까? 그죠? 손 씻고 해도 되고, 그냥, 이러면 턱에 힘이 들어가요. 그죠? 턱을 지켜야 됩니다. 턱을 안 지키면 나중에 그 잇몸이 되게 안 좋아져요. 잇몸이 안 좋아지고. 너무 많이 하면 또 잇몸이 붓기도 합니다. 잇몸이 붓는다는 건 갑자기 피가 들어와서 붓는 거예요. 그때는 약간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갖고는 또 해결이 안 되네요. 이거 해도 그날 저녁에 올라가 또 기침이 또 나더라고. 옆으로 누워있으면 안 나는데 똑바로 누우면 또 기침이 나는 거예요. 또 기도했죠. 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빨까지 했는데도 잘 완전히 해결이 안 돼. 이게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긴 되는데 확실히 기침이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돼서 다음날 운동하러 내려갔을 때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수시로 운동할 때나 세트 운동할 때나 이렇게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하루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오른쪽 머리에 피가 안 올라가고 있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내가 이쪽을 너무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시작이 어딘가 하면 내가 다리 조작을 너무 많이 해서
이 기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머리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물론 조금은 해줘야 되죠. 하루에 한 4번, 5번은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제가 다리 조작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위로 오른쪽 가슴으로 피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왼쪽으로는 내가 운동을 해서 당겨줬다는 거예요. 오른쪽 머리로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가슴으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머리에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못 올라가니까 여기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문제의 시작이 뭐라고요? 다리 조작을 너무 많이 했다. 근데 다리 조작을 하지 마라, 많이 하라, 이 얘기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여러분이 많이 나처럼 했다라면, 이런 또 상황에 부닥쳤더라면, 혹은 부닥치지 않았지만은 내가 오른쪽 머리로 피가 잘 안 올라간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면, 다리 조작을 얼마나 할 건지, 왼팔 운동을 얼마나 할 건지, 오른쪽 머리 쪽으로 얼마나 강하게 운동을 해줄 건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날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희한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냥 오른쪽 머리를 자꾸, 그러니까 막 한 10번씩 막, 많이 할 때는 10번, 20번도 해봤거든요. 그때 자꾸 머리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아플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플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플 때는 가볍게 흔들어주는 쪽으로 해야지, 세게 누르면 갑자기 피가 올라가서, 좁은 혈관에 갑자기 피가 올라가면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게 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피가 올라가면, 오른쪽 올라가면 이게 막 조정을 일으키면서 막 어지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머리 쪽은 제가 여러분들이 꼭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가 동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작 보여드리는 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벗고 벽에다가 너무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체중을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발바닥을 땅에 대고 이렇게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이마에 딱 대면, 그러니까 이마부터 약간 요 귀 약간 뒤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누를 거예요. 돌아가면서 누르는데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 하면서 누를 거예요. 자, 다시 발바닥을 땅에 대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 힘이 작동이 되잖아요. 목에 이마를 누르면 목에다가 목에 힘이 들어와요. 이마를 누르고 해줘야 이게 가슴에 있던 피가 목을 통해서 얼굴 쪽으로, 또 오른쪽 옆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사사사사 돌려가면서 왜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바람을 불어줘야 돼요. 이렇게 바람을 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개는 기억하고 한 개는 까먹어버리면 완전히 이게 가스가 올라오는데 이게 잘 못 빠져나가면 감기 걸려버려요. 감기 걸리면 또 감기 병원에 가서 약 드셔야 됩니다. 이게 소염제 드셔야 되고 항생제 드셔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왼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인데, 자,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잘 보세요. 오른쪽 정면으로, 일단 정면 앞이마를 꾹 누르면서 후. 자,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입니다. 후. 또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입니다. 후. 또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입니다. 후. 자, 오른쪽으로 약간 돌아갑니다. 약간 대각선 뒤쪽까지. 완전히 뒤로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귀 약간 뒤쪽까지 후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후. 다시 오른쪽 갑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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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좀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서 좋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막 머리를 손으로 막 누를 때는 이렇게 아팠던 경험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이렇게 다리 조작을 내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리 조작이 안 되고 머리를 누르면 아플 수도 있어요. 또 팽창으로 인해서 오는 채기로 인해서 오는 머리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 아픈 거는 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저도 다 알 수도 없고 요인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세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볍게 흔들어 주는 거나 이 정도로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여기가 강하게 풀릴 거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저걸 혹시나 머리 아프면 못하는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약간 걱정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가서 했어요. 첫날은 내가 한 5번 정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누를 때 앞이마부터 약간 오른쪽 귀 뒤쪽까지 약간 뒤통수 약간 뒤쪽까지, 그죠? 완전 뒤통수는 아니고 거기까지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시간을 두고, 그죠? 한 20초까지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를 계속 누르면서 후 하면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왠가 첫날 한 5번, 6번 했는데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기침 나면서 또 여기 약간 경직됐던 느낌이 실제로 막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잤는데 기침이 났어요. 아니, 나았다는 게 아니고 기침이 났는데 그 전날보다 한 반 이상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도 기침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5번 했던 걸 한 8번 정도로 올렸어요. 8번 정도 하는데 중간에 머리가 살짝 아프려고 하다가 또 머리 이렇게 흔들어주고 순방향 운동 이렇게 왼팔 이렇게 하면서 순방향 운동 이렇게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아프니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하루에 한 5번, 6번, 많게는 7번 정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게 저희 아내는 뭔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좀 잘 아파요. 팽창이 많이 잡혀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거 많이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이런 말 했습니다. 했는데 안 아프면 조금 이따 한번 더 해봐 여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아프면 한 번 더 해보고, 또 했는데 또 안 아프면 또 한 번 더 해봐. 아프면 이제 누르는 거 그만하고 그냥 머리나 살살 흔들고 다리 조작 이런 거 하고 왼팔 운동하고 또 보충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누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왼쪽을 이렇게 강하게 누르면 오른쪽 가슴, 오른쪽 폐에 있던 피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요. 들고, 결국 이게 쑥 들고 이제 기관지 타고 이렇게 아래 턱에서 머리까지 피가 쭉 올라오니까, 경동맥 타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기침이 멈춘 거예요. 기침이 멈춘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 우리가 평생을 연구해도 다 알 수 없고, 또 저도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문제 저도 이런 문제는 처음 봉착해 봤으니까, 다리 조작을 많이 해서 오른쪽 가슴으로 피가 많이 올라왔다. 근데 왼쪽은 운동해서 됐는데 오른쪽 머리로 안 올라가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안 올라갈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예전에 다리 조작을 많이 안 했으니까 오른쪽 머리로 그 피를 많이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다리 조작을 적당히 하면서 오른쪽으로 오면 왼팔로도 피를 보내주고 오른쪽 머리로도 올려주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좋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좀 심도 깊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는데,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회원 가입해 주셨어도 감사하고, 또 그걸 후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동영상을 계속 제작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은 동영상으로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쇼츠 동영상을 그냥 한번 올려봐서, 저 원래 쇼츠 동영상으로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는 쇼츠를 어떻게 올리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저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쇼츠 동영상 하나 올려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쇼츠 동영상을 한 개씩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공개 동영상으로 올리는 건데, 그거는 뭐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동영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작을 알아보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쇼츠 동영상은 또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런 원리를 대다수의 분들이 모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근데 뭐 이걸 또 알려드리려고 해도 듣지를 않으시니까,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냥 그런 차원에서 쇼츠를 하나 올려봤습니다. 앞으로 올리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올라오시면 한번 보시기도 하고, 자, 이 동영상, 이제 회원용 동영상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 또 동영상 올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고, 때가 되면 모든 분들이 회복돼서 건강을 다시 찾아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